상식대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제가 꼭 큰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존의 상식을 파괴해야 살이 빠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첫 번째인 인슐린 저항성과 다이어트 그리고 비만, 이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무슨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생각이 낯설었던 게 내가 살을 못 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을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한다는 건 알겠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잡아서 세포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당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당이 계속해서 세포로 들어가 줘야 거기서 산소랑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충실히 일어나게 되면 건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피에 있는 당을 잘 써먹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면 당뇨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 텐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인슐린이 당을 잡았는데 세포가 그 당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문을 열어줘서 당을 이렇게 세포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인슐린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세포가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비만이랑 인슐린 저항성은 무슨 관계냐? 우리 몸은 혈액 내에 당이 많이 있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로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란 거는 설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이 설탕이 처음에는 녹아있을 땐 괜찮지만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좀 쫄리게 되면은 끈적끈적하게 컵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걸 다들 보셨을 텐데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속에 당이 많으면 이 혈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막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뇌는 내 피 속에 당이 많아지는 상태를 큰 비상 상태다 라고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내 몸에 생겼다라는 거는 내 피 속에 당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 몸은 처음에는 이 인슐린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인슐린을 막 더 분비해서 빨리 어떻게든 처리 좀 해봐라 하면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슐린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안 되겠다, 당을 얻다가 쓰자 일단 라고 해서 그 당을 지방으로 다 전환시킵니다. 피 속에 당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지방으로 다 전환시켜 버리는 걸 해서라도 당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 속에 있는 당이 많아지는 거고, 이 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 기름질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밤에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남아 돌아서 살이 찐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내 정상적으로 이 당을 쓸 수 있는 양도 못 쓰게 되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지방으로 바꿔서 복부나 팔뚝이나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 정체되는 부분에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과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같은 당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줘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게 먹는데 살이 왜 자꾸 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살찌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뇨 걸리는 사람은 막 살이 빠진다던데? 맞습니다. 근데 당뇨는 두 가지입니다. 살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찌거나, 이 두 가지 문제이고, 근데 이 두 가지까지 같다는 얘기는 이미 당뇨가 병이 돼서 심각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 이 당뇨가 수치가 내가 피를 찔러서 재봤는데 뭐 난 아침당 110 정도 나오던데 뭐 120이 당뇨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나는 괜찮네, 이 부분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당뇨병까지는 아니지만 내 몸은 계속 인슐린 저항성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 살이 찔 수 있는 상태로 자꾸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 뚱뚱해 보이네, 배가 나왔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보이는 데만 쌓는 게 아니라 장기 조직에도 다 쌓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장 지방, 그리고 그거의 제일 최고봉은 지방간. 이 간까지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다?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이어트의 1번 방법인 겁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없애냐? 인슐린 저항성 없애는 약 먹어야 되나? 또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바뀌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슐린을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1차적으로 폭발적인 당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 폭발적인 당은 많이 먹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나쁜 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쁜 당. 같은 한 입을 먹어도 당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냥 대충 설명만 드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나온 음식, 가루로 된 음식, 그리고 하얀 음식입니다. 가루로 된 게 하얀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밀가루일 거고 설탕일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괴로운 거는 흰 쌀밥입니다. 이 흰 쌀밥은 우리가 먹기에는 되게 좋고 맛있고, 그리고 내가 안 먹으면 뭔가 탄수화물 부족 증상이 생기고 어지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쁘냐면 우리의 몸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양이 좀 많아도 거기에 뭐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일부 포함된 탄수화물을 이제 좋은 당으로 세포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제된 것들,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들어가면 그대로 혈류관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냥 폭발적인 당만 가루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세포가 공격을 받다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거의 뭐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장에서 나온 음식, 그리고 가루로 된 음식, 하얀 음식만 피하셔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코티졸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질은 우리 몸을 산화 상태로 만들어서, 산화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패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 상태를 부패되는 상태랑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받는 것만으로 해도 이만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보시면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뭐 엄청나게 받은 상태의 사람이 피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처참하게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 검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심장이든 뇌든 이런 데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말은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내가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자율신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혈관이나 이 대사작용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몸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나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음식을 조심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의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운동과 잠입니다. 이 운동과 잠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앞에 두 개를 아무리 잘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신 게,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허벅지로 걷는 것 자체로 내 피에 있는 당을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 혈관 속에 당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많아진 당을 지방으로 바꾸기 전에 허벅지로 흡수를 해버리시면 비만이 되는 것을 또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또한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사 기능은 무너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살이 찌는 체질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비만과 연관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론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이해하셔서 인슐린 저항성을 안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내 몸을 변화시켜야 내가 살이 찌지 않는구나, 쪘던 살도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완전히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 상태에 최적화된 상태로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